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이제는 날이 더워져 가지고요, 이 시원한 계곡물이 생각나는 계절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강원도 국립자연휴양림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국립자연휴양림은 모두 캠핑도 가능하고요, 일반 숙박도 가능한 자연휴양림이니까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께서는 캠핑을 하셔도 좋고요, 캠핑보다는 일반 숙박을 선호하신다면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입맛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강원도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이 총 13곳이 있고요, 이 국립자연휴양림이 12곳, 사립자연휴양림이 3곳 해가지고 강원도 자연휴양림은 총 28곳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어디 가봤나 세어보니까요, 강원도 휴양림에 아직 반도 안 가본 것 같습니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총 28곳을 모두 구독자님들께 소개할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다녀야겠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동해바다도 있고요, 멋진 산도 많아서 여름 휴가지로 가장 인기가 좋은 곳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휴가로 간다면 바다보다는 계곡이 있는 산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연휴양림은 제가 다녔던 국립자연휴양림 중에서도 역대급 자연휴양림이니까요, 믿고 다녀와 보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자연휴양림이 국립자연휴양림하고요, 이 공립자연휴양림 그리고 사립자연휴양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이 국립자연휴양림이 더 자연을 보호하고 있어서 조금 더 원시적인 자연을 느낄 수 있고요, 가격도 가장 저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양림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 휴가로 꼭 가야 되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강원도 국립자연휴양림, 첫 번째는 용대 자연휴양림입니다. 용대 자연휴양림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연화동길 25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태백산맥 북쪽에 진부령 정상 부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대 자연휴양림은 매봉산이나 칠절봉에서 형성된 크고 작은 계곡을 따라서요, 이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휴양림 중앙으로 흐르는데요, 이 인공 낙엽 수림하고 참나무, 피나무, 박달나무, 소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천연림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대 자연휴양림에는 천연기념물 74호인 열무거를 비롯해서 토끼나 꿩, 노루,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이 정말 얼음장 같아서 이 계곡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관리실에서 차를 타고 휴양간 쪽으로 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곡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화렵수림 휴양림으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빼곡하게 들어선 나무들이 푸르른 그늘을 만들어줘서 이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용대 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인 휴양림도 있고요,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도 있습니다. 휴양간은 3계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4인실로 보시면 됩니다. 4명 성수기 주말 기준 숙박 요금은 68,000원이고요, 비수기 주중에는 39,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캠핑을 할 수 있는 야영장은 성수기 주말 기준 15,500원이고요, 이 비수기 주중은 14,000원에서 15,000원 하는데, 이 계곡을 끼고 있어서 정말 시원하게 캠핑을 할 수 있는데요, 숯이나 장작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갔을 때 개수대 사이에 이 조그만 틈에서요, 갓 태어난 작은 새가 입을 벌리고 어미새를 찾고 있었는데요, 저 때문에 어미새가 불안해할까봐 잠깐 촬영하고 물러섰습니다. 용대 자연인 계곡물에서는 수영은 불가능하고요, 이 발 정도만 담글 수 있으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얼음장 같은 계곡물이 흐르는 용대 자연휴양림에 꼭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여름 휴가로 꼭 가야 되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강원도 국립자연휴양림. 두 번째는 두타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이 두타산 자연휴양림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아차골길 13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하고요, 이 정선군의 경계 해발 1394m의 두타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산악형 자연휴양림입니다. 이곳은 진부 IC에서 20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 오대산에서 흘러내리는 정말 맑은 계곡물을 근원으로 하고 있는 이 청정 계곡이 아주 명품인 곳입니다. 두타산 자연휴양림 역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서 이 오솔이나 너구리, 산토끼 같은 산짐승도 많고요. 무수한 약초들이나 아름드리 전나무, 박달나무, 잣나무, 피나무가 멋지게 자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두타산 자연휴양림 역시 계곡을 따라서 이 휴양림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는 야영장이 있고요. 이 위쪽으로 가면 휴양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야영장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야영장은 관리소에서 계곡을 건너야 나오는데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요, 짐을 옮겨야 돼서 간단 모드로 모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두타산 자연휴양림의 야영장 같은 경우는요, 이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 치고는 시설이 꽤나 깔끔한 편인데요. 이 전기 시설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화장실하고 개수대는 관리실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25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두기로 데크 하나씩 건너가지고 사용이 가능해서 조금 여유있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적당한 나무 그늘도 있고 땅도 비교적 고른 편입니다. 이용요금은 5명, 성수기 주말 기준 15,500원이고요. 비수기 주중은 14,000원으로 앞서서 소개해드린 용대 자연휴양림하고 동일합니다. 이 두타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앞에 계곡은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계곡물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발을 담글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계곡물을 따라서 곳곳에 평상이 있어서 평상에 앉아서 쉴 수도 있고요. 휴양관 쪽으로 가다 보면 수심이 어느 정도 있는 이 계곡물이 나와가지고 조금 깊은 계곡을 찾으신다면 휴양림 위쪽으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위로 계속 올라가시면 휴양관이 나오는데요. 이 휴양관 같은 경우는 4인 성수기 주말 기준 68,000원이고요. 비수기 주중에는 39,000원으로 휴양관 역시 용대 자연휴양림하고 동일합니다. 이 두타산 자연휴양림에는 목공예 체험장도 운영하는데요. 이 미술종이공예라든지 목걸이 만들기, 솥대 만들기, 열쇠고리 만들기나 실로폰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각각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1,500원에서 2,500원으로 꽤나 저렴한 편입니다. 여름 휴가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캠핑도 가능하고요. 시원한 계곡도 있는 두타산 자연휴양림에 가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여름 휴가로 꼭 가야 되는 이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강원도 국립자연휴양림. 세 번째는 미천골 자연휴양림입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제가 가장 좋아하던 국립자연휴양림입니다. 대략 한 4, 5년 전쯤에 미천골 자연휴양림에서 캠핑을 했었는데요. 이 계곡물에 커다란 물고기도 있고 계곡물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았던 곳인데요. 이 미천골 자연휴양림도 명품 계곡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미천골 계곡은 대략 12km에 달하는 계곡인데요. 관리소에서 계곡을 따라서 한참 올라가야 캠핑장이 나오는데 이 중간중간 계곡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펜션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저는 휴양관에서 숙박을 했었는데 이 휴양관 앞에는 테이블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 휴양관은요, 5인 기준이라서 앞서서 소개해드린 휴양림보다는 조금 비싼데요. 5인 성수기 주말 기준 91,000원이고요.
비수기 평일 기준으로는 5만원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휴양관에서 미천골 계곡을 따라서 한참 올라가야 야영장이 나오는데요. 이 야영장은 1야영장에서 2야영장까지 있고요. 제일 위쪽으로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 미천골 자유휴양림 야영장도 계곡을 건너야 돼서 이 캠핑을 하신다면 짐을 최소화해서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곳 역시 전기 사용이 가능해져서 비교적 쾌적하게 캠핑이 가능합니다. 미천골 자유휴양림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곡은 오토 캠핑장 안쪽에 있는 계곡인데요. 이곳은 언제 와도 풍부한 수량이랑 시원한 계곡물이 배신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미천골 계곡은 아래쪽도 깨끗한데요. 이곳은 상류 쪽이라서 조금 더 물이 깨끗할 거고요. 위쪽으로는 연립동도 있는데 이 연립동 같은 경우도 집을 좀 옮겨야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콸콸 쏟아지는 계곡물을 볼 수 있고요. 이 시원한 계곡물에서 물놀이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만한 계곡이 있는 자유휴양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로 시원한 계곡물이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이 미천골 자유휴양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휴가로 꼭 가야 되는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는 이 강원도 국립자연휴양림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강원도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 제작한 영상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여행하실 때는 항상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서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이제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도 벗고요 정말 소중했던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나마 마스크를 벗으니까 요즘에는 여행 다니기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빵이네는 전보다 여행을 조금 더 많이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멋진 여행지 많이 다녀와서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에서 7월에 가면 더 좋은 여행지를 선별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런 여름에는 아무래도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수 있는 여행지하고 여름에 활짝 피는 여름꽃 명소 그리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까지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에서 7월 가볼 만한 여행지 첫 번째는 동해 추암 촛대바위입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강원도 동해시 추암동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추암 조각공원부터 시작해서 출렁다리를 건너서 추암 촛대바위 그리고 추암 해수욕장까지 한 바퀴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동해안의 맑은 바다를 보면서 시원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을 수 있는 명품 관광지입니다. 제가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다녀와서 한 차례 소개해드리기도 했던 멋진 곳인데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바로 앞에 있는 추암 오토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추천해드리는 코스는 추암 조각공원부터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추암 조각공원은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 조각공원에서 예쁜 사진 찍고요 출렁다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출렁다리부터 정말 동해안의 명품 풍경을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2019년에 72m의 길이로 만들어진 해상 출렁다리입니다. 동해안의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를 보면서 천천히 즐기시면 되는데요. 조각공원부터 가보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멋진 풍경을 앞으로 보면서 가시라고 추천해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반대로 이동해가지고 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봐서 가다 서다를 반복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면으로 멋진 풍경 보면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암 촛대바위가 나옵니다. 추암 촛대바위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애국가 1절에 나오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할 때 나오던 애국가 배경화면이 나오던 곳입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기한괴석이 촛대와 같아서 촛대바위라고 하는데요. 촛대바위 일대가 정말 절경입니다. 추암 촛대바위 사진 찍고 이제는 추암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추암 해수욕장은 2021년 기준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해수욕장을 개장했는데요. 수영을 같이 즐기고 싶으시다면 7월 중순 이후에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동해바다의 에메랄드빛 바다도 즐기고요. 우리나라 대표 명품 풍경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추암 촛대바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6월에서 7월 가볼 만한 여행지 두 번째는 울산 간절곶입니다. 울산 간절곶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역시 입장료는 없습니다. 일출하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추암 촛대바위의 일출도 명품인데요. 간절곶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곳입니다. 간절곶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영일 만에 호미곶보다 1분 빠르게 해가 뜨고요. 강릉의 정동진보다 5분 빨리 해돋이가 시작되는 곳이라서 매년 연초면 대규모 해맞이 행사가 열리던 곳입니다. 사실 간절곶은 해돋이뿐만이 아니라 즐길 거리가 정말 많은 곳인데요.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이랑 뛰어놀기에도 좋고요.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간절곶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장의 나눔길이 있는데요. 이 무장의 나눔길에는 휠체어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데크길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성한 소나무 숲이라서 적당한 그늘 아래로 시원하게 산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간절곶에는 여러가지 포토존이 많아가지고 포토존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는데요. 바람의 정원에 있는 커다란 이국적인 풍차에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간절곶 느린 우체통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간절곶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도 좋고요. 간절곶은 워낙에 넓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시간 넉넉하게 잡고 오셔야 되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 맞으면서 천천히 산책해도 좋고요. 멋진 풍경 보면서 벤치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됩니다. 6월에서 7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일출을 보면서 간절히 원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간절곶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6월에서 7월 가볼 만한 여행지 세 번째는 공주 유구색동 수국정원입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꽃이 해바라기하고 수국이 생각나는데요. 해바라기는 여름이 한창일 때 활짝 피는데 수국은 초여름에 먼저 여름을 맞이해줍니다. 이런 몽글몽글한 수국 명소가 충남 공주에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공주 유구색동 수국정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공주 유구색동 수국정원은 6월 말경에서 7월 중순까지가 수국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인데요. 최근 떠오르는 수국 명소를 알려지면서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주 유구색동 수국정원은 공주 유구천 주변에 꾸며진 곳인데요. 대략 1km 구간의 수국 22종하고 16,000본을 심은 중부권 최대 수국정원입니다. 에나멜 수국이나 목수국 같은 다양한 수국과 같이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곳곳에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참 좋습니다. 공주 유구색동 수국정원은 입장료도 없고요. 24시간 개방되는 곳이라서 수국이 최절정기에 방문하신다면 평일을 추천해드리지만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이른 시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사진을 찍는 대로 인스타 감성 뿜뿜 터지는 인스타 맛집이기도 하고요.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한 곳이라서 한낮의 무더위를 피해서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인생사진 건질 수 있는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중부권 최대 수국정원이면서 인스타 맛집 공주 유구색동 수국정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6월에서 7월 가볼 만한 여행지 네 번째는 고창읍성입니다. 고창읍성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125-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3,000원, 어린이 1,5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대 읍성이라고 해가지고 보존하고 복원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읍성 3개를 꼽았는데요. 전남 순천의 나간읍성, 그리고 서산의 해미읍성, 마지막으로 고창의 고창읍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창읍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석성인데요. 고창의 방장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고창읍성을 모양성이라고도 하는데 백제시대 때 고창 지역이 모량불이라고
불렸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인 1453년에 축제되었다고 전해집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계유년에 호남의 여러 고을 사람이 축성했다고 성벽에 새겨져 있습니다. 고창읍성의 성벽은 거칠게 다듬은 자연석으로 쌓았는데 비교적 잘 남아있고요. 읍성으로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관할을 비롯해서 22개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전란에 모두 소실되어 버렸고요. 현재는 북문 공북로, 서문 진서로 같은 일부만 복원되었습니다. 고창읍성은 워낙에 넓어가지고 돌아보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요. 고창읍성에 가면 반드시 가봐야 되는 곳이 있는데 고창읍성 뒤쪽에 있는 맹족중림이 아주 명품입니다. 제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나무 숲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국 대나무 숲 중에서도 고창읍성의 맹족중림은 그야말로 백미가 아닐까 합니다. 이곳은 왕의 남자라든지 사도, 미스터 선샤인 같은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창읍성에는 맹족중림뿐만이 아니고요. 500년 된 소나무 숲도 정말 멋진 곳이고요. 성벽을 따라 걷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대나무 숲에서 힐링하고 싶으시다면 고창읍성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6월에서 7월 가볼 만한 여행지 5번째는 인천 늘솔길 공원입니다. 인천 늘솔길 공원은 인천 남동구 N고개로 78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인천은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 멀지 않아서 종종 가곤 하는데요. 인천공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늘솔길 공원입니다. 늘솔길 공원은 아이들과 같이 오시기에도 좋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보행약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무장의 데크길도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무장의 데크길을 걷다 보면 인천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놀랄만한 곳이 나오는데요. 편백숲 아래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도 더운 7월 여름날에 방문했는데 편백숲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덥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편백숲에는 아이들과 같이 즐길 만한 거리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무장의 데크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있고요. 커다란 호수변을 따라 걷는 재미도 좋습니다. 사실 늘솔길 공원이 유명한 것은 양떼 목장이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거리두기로 인해서 양떼 목장 안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마음 편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늘솔길 공원에 가시면 즐길 거리도 많고요. 우거진 숲도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정말 멀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6월에서 7월에 수도권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인천 늘솔길 공원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6월에서 7월 가볼 만한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빵이네 구독자님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7월 가볼 만한 곳 5곳을 추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월은 어떤 기념일이 있나 달력을 살펴보니까 이 제헌절하고요 소서, 초복, 중복, 말복 그리고 대서 뭐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한여름이라서 더위하고 관련된 날들이 많더라고요. 7월부터 여름휴가가 시작되기도 해서 이 7월 가볼 만한 곳으로 여름휴가로 가볼 만한 곳 이 5곳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도권부터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까지 고르게 선정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다녀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여름 휴가로 가볼 만한 여행지 첫 번째는 청악 벨리 리조트입니다. 청악 벨리 리조트는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43-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수락산 동쪽에 있는 계곡입니다. 이곳은 청악 계곡으로 불리다가 경기도에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철거 작업을 하고요. 정비를 하면서 청악 비치로 거듭났었는데요. 다시 청악 벨리 리조트로 이름을 바꿔서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청악 계곡이 좋아졌다고 해서 다녀왔었는데 이 수도권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아주 좋아졌더라고요. 청악 계곡 주차장은 계곡 아래쪽에 주차를 하고요. 올라가셔야 되는데 간단한 발열 검사를 하고 입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물놀이가 가능하긴 한데요. 이 그늘이 없어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입구부터 계곡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어디 정말 멀리 온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 입구 쪽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간단하게 기념사진을 촬영할 만한 곳도 있습니다. 이 원래 음식점들이 불법 점유하고 있던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곳이라서 전에는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먹어야지만 이런 멋진 계곡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돗자리 하나 가지고 오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늘막도 설치가 가능한 듯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에는 돗자리 하나 정도만 깔고 잠시 쉬다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곳에는 당연히 취사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간단한 도시락을 싸워서 드시고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청악밸리 리조트 아래쪽부터 상류까지 쭉 올라가 봤는데 이 수락산 등산로 옆으로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늘이 좋고요. 물이 시원하게 흘러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청악밸리 리조트는 서울에서 접근성도 좋고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서 수도권에서 시원한 계곡을 즐기고 싶다면 청악밸리 리조트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7월 여름 휴가로 가볼 만한 여행지 두 번째는 양양 서피비치입니다. 양양 서피비치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안길 119 서피비치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양양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한 곳이라서 제 채널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곳입니다. 워낙 이색적인 분위기하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름다워서 언제 가도 만족하는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던 날에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어디 동남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양양 서피비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핑 전용 해변으로 조성된 곳인데요. 서핑 강습이나 렌탈도 가능하고요. 라운지도 있어서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맥주를 마시거나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말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요. 한국관광공사가 차별화된 매력하고 방역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 5곳을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했는데요. 양양 서피비치가 5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핑의 성지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서핑 전용 해변이라서 해수욕은 불가능하고요. 바로 옆에 중강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해수욕이 가능합니다. 이 중강정 해수욕장에는 샤워장도 잘 갖춰져 있고요. 튜브 대여도 가능하니까 서핑이 목적이라면 서피비치로, 해수욕이 목적이라면 서피비치에서 예쁜 사진 찍고 이 중강정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셔서 해수욕장을 즐기시면 됩니다. 서피비치나 중강정 해수욕장 바로 앞에 커다란 주차장이 있어서 이 주차도 쾌적하게 가능하고요. 서피비치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용 요금은 없습니다. 파란 하늘하고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이국적인 국내를 찾으신다면 이 양양 서피비치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7월 여름 휴가로 가볼 만한 여행지 세 번째는 제천 송계계곡입니다.
송계 계곡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70-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제 여름 최애 캠핑장이랑 같이 있는 계곡입니다. 사실 송계 계곡이 제천 월악산을 따라서 형성된 계곡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영하기 좋은 곳이 닷돈제 야영장 쪽이 좋더라고요. 저는 닷돈제 야영장에 최대 3박 4일까지 묵으면서 캠핑을 할 만큼 이곳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른들도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이들이 놀 수 있을 만한 곳도 있습니다. 닷돈제 야영장 쪽 계곡에서 위쪽은 물 깊이가 낮아서 아이들이 놀기에 좋고요. 아래쪽으로는 물이 깊어서 어른들이 수영하기 좋습니다. 물도 깨끗하고 한여름에도 얼음장 같은 물이 흘러서 송계 계곡에 앉아 있으면 이것이 피서다 하고 느낄 정도인데요. 우리 아이들도 송계 계곡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이곳은 닷돈제 자동차 야영장이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국립공원 계곡이라서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계곡입니다. 저는 항상 캠핑으로 이곳에 왔었는데 계곡 바로 앞에 편의점도 있고요. 식사할 만한 곳도 있고 간단하게 돗자리를 펴고 앉을 곳도 있어서 캠핑장이 예약되지 않는다면 물놀이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도 될 듯 합니다. 이 지인들이 캠핑장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닷돈제를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추천해 줄 만큼 저에게는 아주 만족하는 곳이니까요. 믿고 가보셔도 좋습니다. 시원한 계곡이 있고 쾌적하게 캠핑까지 가능한 송계 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7월 여름 휴가로 가볼 만한 여행지 네 번째는 달군 계곡입니다. 달군 계곡은 전북 남원시 산내면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계곡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이 총 20개가 있는데요. 이 지리산이 그 중에서 가장 넓은 국립공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입니다. 그런 국립공원에서 흐르는 달군 계곡은 달군 마을에서 심원 마을까지 6km에 걸쳐서 흐르는 계곡인데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계곡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달군 야영장에 캠핑을 하면서 계곡에 갔었는데 제가 갔던 전날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살이 상당히 거칠기도 하고요. 한여름이었는데도 계곡물이 너무 차가워서 입수는 도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얼음장 같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라서 이 발만 담그고 있어도 더위가 싹 가십니다. 이 달군 계곡은요, 삼한시대 효왕이 쌓은 성이 있다고 전해져서 달궁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국립공원 계곡은 자연이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어서 환경보호에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안전수칙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계곡물이 아주 차갑기 때문에 음주한 상태에서는 계곡에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 국립공원 계곡에는 출입 허용 구간이 있고요. 금지 구간이 있는데 반드시 허용 구간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됩니다. 계곡물이 맑다 보니 물고기도 많이 사는데요. 이 국립공원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올여름에는 얼음장 같은 계곡물이 흐르고 캠핑까지 가능한 달군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7월 여름 휴가로 가볼 만한 여행지 다섯 번째는 울산 내원암 계곡입니다. 내원암 계곡은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운 상대길 225-9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원래 울산 작천정 계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내원암 계곡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작천정 계곡을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고요. 오늘은 내원암 계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원암 계곡은 동해고속도로 옆으로 흐르는 계곡인데 깊고 청량한 계곡 속에 수려한 연못하고요. 이 폭포들이 아주 비경입니다. 내원암 계곡은 대운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워낙 인기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편하게 주차하시려면 일찍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 주차장 근처에 있는 내원암 계곡 아래쪽도 물놀이하기에 너무 좋고요.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하류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곳이 워낙 좋다 보니까 텐트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내원암 계곡은 텐트 설치가 금지된 지역이니까 이 돗자리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으면 하는데 약간 아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내원암 계곡은 주차장에서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울산 수목원이 나오는데요. 이 울산 수목원 위쪽이 개인적으로 좀 더 좋았습니다. 일단 사람들도 많이 없고요. 수심이 깊은 곳하고 낮은 곳이 있어서 이 수준별로 물놀이가 가능하고요. 상류 쪽 깊은 곳에는 안전요원분도 계셔서 위급 상황의 안전에도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 수목원에서 대운산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이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에 못 미쳐서 곳곳에 물놀이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내원암 계곡은 아주 깊은 소가 아니면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고요. 그늘 밑에 돗자리를 깔고 쉴 수 있는 곳이 많고요. 꽤나 긴 계곡이라서 상류 쪽으로 조금 옮겨가면서 거리두기 하면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내원암 계곡은 울산 12경 중 하나이기도 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원암 계곡 주위에는 울산 수목원이나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도 있어서 같이 둘러보기에 좋습니다. 올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이 콸콸 흐르는 내원암 계곡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7월 여름 휴가로 가볼 만한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계곡에서 물놀이 할 때는 물놀이가 가능한 구역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안전 수칙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항상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과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8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빵이네TV와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계곡하고요, 강원도 바닷가, 부산 가볼 만한 곳, 꼭 가봐야 되는 제주도 여행지까지 8월에 반드시 가봐야 되는 여행지 5곳을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8월 가볼 만한 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8월은 여름 막바지라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하고요, 선선하게 바닷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월 가볼 만한 곳, 첫 번째는 장정계곡입니다. 장정계곡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정길 435-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평창에서 둘째 가라면서로 아주 멋진 계곡입니다. 이 강원도 계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장정계곡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프라이빗하게 즐기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갔던 포인트는 장정계곡을 내비로 치고 가다 보면 간이 화장실이 나오는 곳인데요. 이 간이 화장실 주변에 차 몇 대 주차할 곳이 있긴 한데 주차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곡으로 내려가면 끝내주는 계곡이 나오는데요. 이제 신나게 놀면 됩니다. 물이 워낙에 차갑고 깊어가지고 아이들은 물이 낮은 데서만 물놀이를 하게 했는데요. 이 계곡 속에는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스노클링 마스크 가지고 가시면 더 좋을 겁니다. 이 계곡에서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물놀이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적당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장정계곡 하면 이끼계곡이 유명한데요. 지금은 이끼계곡은 출입 금지라서 전에 찍어뒀던 영상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장전 이끼계곡은 강원도 3대 이끼계곡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사진 작가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이 영월 상동 이끼계곡이랑 삼척 이끼계곡, 그리고 지금 이곳 장정 이끼계곡이 강원도 3대 이끼계곡입니다.
상당히 몽환적인 분위기라서 저도 갔을 때 너무 황홀했습니다. (8월)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강원 평창 장정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8월 가볼 만한 곳 두 번째는 울산 작천정 계곡입니다. 울산 작천정 계곡은 울산시 울주면 삼남면 교동리도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작천정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쪽에 작은 주차장이 있긴 한데 10대 정도밖에 주차가 안 돼가지고 작천정 계곡 조금 아래쪽에 넓은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작천정 계곡은 물이 깊지 않고요. 넓은 바위가 많아가지고 돗자리 깔고 쉬면서 물놀이 하기에 참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장정 계곡은 조금 원시적인 느낌의 계곡이라면 이 작천정 계곡은 잘 가꿔진 물놀이장 같은 느낌의 계곡입니다. 작천정 계곡에 흐르는 물을 작괴천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맑은 물이 흘러가지고 물놀이 하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 바위에 흐르는 물을 따라서 미끄럼틀도 탈 수 있고요. 군데군데 바위가 움푹 파여 있는 것도 보이는데 바위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술잔을 걸어 놓은 것 같다고 해서 작괴천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작천정 계곡은 간월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건데요. 이렇게 넓은 반석으로 되어 있는 건 좋은데 반대로 그늘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작천정 정자 쪽에 있는 곳이 넓고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서 이쪽이 인기가 좋고요. 작괴천을 끼고 있는 작괴천 야영장이나 작천정 별빛 야영장에서 캠핑하면서 물놀이 하기에도 좋으니까요. 캠핑을 겸해서 가시기에도 좋습니다. 여름에 쾌적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울산 작천정 계곡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8월 가볼 만한 곳 세 번째는 지경리 해수욕장입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 해수욕장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해수욕장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이곳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특이한 게 애견비치 해수욕장이라서 강아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강아지를 씻기는 곳도 있고요. 애견비치라서 맘 편하게 반려견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강원도 양양이 전체적으로 파도가 조금 있긴 한데요. 지경리 해수욕장은 깊지 않은 바다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물놀이 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물도 맑아가지고 스노클링 하기에도 좋고요. 파도 타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이 지경리 해수욕장은 여름에만 개장을 하는데 올해는 7월 9일에 개장해가지고 8월 22일까지 해수욕장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경리 해수욕장은 군 작전구역이라서 이 수영 가능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용 시간도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장 뒤편에 샤워장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10살 미만 어린이는 2,000원이고요. 10살 이상은 3,000원입니다. 이 지경리 해수욕장은 그렇게 유명한 해수욕장이 아니라서 사람이 아주 많지 않아서 주차도 쾌적했고요. 샤워장 이용도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이 지경리 해수욕장 뒤편 소나무 숲에는 지경 국민여가 캠핑장도 있어가지고 캠핑이랑 같이 겸해서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나무 그늘도 잘 갖춰져 있고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하고요. 캠핑까지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해수욕도 가능하고 캠핑까지 가능한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지경리 해수욕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혜민아, 너 여기 안 떨려가게 조심해야 돼. 뒤로 와, 뒤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8월에 가볼 만한 곳, 네 번째는 제주 법한포구입니다. 법한포구는 제주도 서귀포시 법한동 법한포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제주도의 자그마한 포구입니다. 법한포구는 노을이 아름다워서 사실 저는 노을을 보려고 갔었는데요. 날이 좀 흐려가지고 아주 이쁜 노을은 보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멋진 풍경을 봤습니다. 법한포구에는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해녀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해녀분들이 뿔소라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이 프리마켓이 열렸는데요. 이 버스킹 공연이나 포슬린 아트 같은 공연도 진행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버스킹 공연을 보니까 한 2-3년 전쯤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해녀 마켓을 진행했습니다. 해녀마켓 시즌1은 종료됐지만 시즌2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해녀마켓이 열리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법한포구는 막숫계라고도 불리는데 이 막숫이란 말은 고려말 최영 장군이 이곳에 막사를 쳐서 이 군사들의 숙소로 사용해서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법한포구 같은 경우는 제주 올레 7코스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법한포구에서 제주 앞바다에 이 범섬이라든지 문섬이나 새섬 같은 작은 섬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포구에서 간단하게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해녀분들께서 직접 캔 해산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아름다운 노을하고요. 프리마켓을 보고 싶으시다면 법한포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8월 가볼 만한 곳, 다섯 번째는 송도 용궁 구름다리입니다.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부산시 서구 암남동 620-53 송도 용궁 구름다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 송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여행지인 송도 해상 케이블카하고 같이 가기 좋은 곳입니다.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무료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 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용 요금은 1,000원입니다. 다만 7살 미만은 무료고요. 7살 이상은 모두 1,000원입니다. 송도에는 구름다리가 2개가 있는데 송도 해수욕장 옆에 송도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송도 용궁 구름다리입니다. 송도 용궁 구름다리의 길이는 127m이고요. 폭 2m의 다리인데 기암절벽하고 시원시원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서 부산에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곳입니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보행 약자분들은 이용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계단 아래로 내려오면 바위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부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용궁 구름다리는 송도 해상 케이블카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시면 좋은데요. 송도 용궁 구름다리에서 조금 올라가면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나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타지 않더라도 케이블카 승강장 앞쪽에 공원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이 부산의 또 다른 풍경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송도 용궁 구름다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8월에 가볼 만한 곳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행하실 때는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셔서 여행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